어머님의 연락처를 묻고 직접 연락을 해서 실제로 훈련병 어머니한테 전화를 해서 확인하는 거야. 쉽지 않죠. 이번에 회원 가입해주신 지드심님, 이동호님, 김민호님, 응답하라 롯데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충성! 사랑합니다. 최형선님 여러분이 사연이고요. 안녕하세요. 형선님 평소에 즐겨보는 구독자 중 한 명입니다. 닉네임은 무사시라고 합니다. 무사시! 29살이고요. 평소처럼 효자손 유튜브를 보다가 내 사연도 좀 재밌겠다 생각해 이야기를 한번 써봅니다. 때는 바야흐로 2010땡년 경기도 가평에 있던 제3야수교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저는 육사단에서 교육을 받고 보통은 육사단 부대로 가게 되는데 저는 단지 운전면허 1종이 있다는 이유로 자연스럽게 야수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당시 이 상황이 정확하진 않지만 운전병들 대다수가 한꺼번에 전역을 하는 일이 있어서 그냥 일종 보통이 있으면 야수교로 보내는 방식이었습니다. 크게 야수교는 조교가 둘로 나뉩니다. 생활조교와 운전조교 둘로 나뉘어서 한 달 동안 교육을 받는 형태입니다. 거기서 정비부터 모든 교육을 받고 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야수교 내에서 현찰을 가지고 있던 동기들이 하나 둘씩 돈을 잃어버렸다는 소문이 나기 시작을 합니다. 별일 아니라는 뉘앙스를 풍기던 생활조교들과 간부들은 쉬쉬 넘어갔지만 심지어 조교들 돈까지 사라졌다는 이야기가 돌자 그제서야 조교들도 움직이고 중대장도 수시로 막사를 돌면서 감시를 하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중사님께 흡연 좀 가능한지 문의를 드렸고 중사님은 흔쾌히 피다 들어와라 라고 말을 하더군요. 그렇게 동기와 저는 줄담배를 피고 생활관으로 들어갔는데 들어간 생활관엔 아무도 없었고 사건은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뭔가 쎄함을 느끼고 행정실에 노크를 하고 들어갔더니 동기들이 열중시어 자세를 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더라고요. 저와 담배를 핀 동기는 당황하고 있는데 갑자기 생활 조교들이 쌍욕을 하면서 니들 뭐하zas어? 라며 소리를 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저희를 현금 도난 사건의 주범으로 몰아갔고요. 조교들은 왜 방송했는데 니네 둘만 안 오냐? 그래서 저희를 데려간 중사님의 허락을 받고 담배를 피고 있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조교들의 표정과 말들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이 나는데요. 어이가 없다는 듯 저희 둘을 노려보면서 막말을 쏟아낼 때 결국 선을 넘어버린 짓을 하고 맙니다. 바로 저희의 관물대를 뒤지겠다고 단호히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갑자기 신고대를 마치고 외출을 나갔을 때 저희 어머니가 현금 10만원을 주신 게 생각이 났습니다. 마침 그때 그 타이밍에. 근데 중요해. 그 말을 들은 조교들은 저와 담배 핀 동기의 관물대를 와르르르르르 그냥 싹 엎어버립니다. 당시 현찰 10만원에 있던 저는 더욱더 의심을 받았고 여기서 또 조교 놈들이 선을 넘더라고요. 바로 저희 어머님의 연락처를 묻고 직접 연락을 해서 10만원이 제 돈이 맞냐고 물어봤습니다. 실제로 훈련병 어머니한테 전화를 해서 확인하는 거야. 쉽지 않죠? 진짜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소란이 있고 저는 개인정비 시간에 황급히 전화 부스로 가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는 너무 당황해서 제 걱정을 계속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화가 머리끝까지 났고 적어도 상황 설명이라도 했으면 이해라도 가는데 본인들 할 말만 끊어버리니 꼭지가 돌아버렸습니다. 그때 마침 국방 헬프콜이 적혀있는 번호를 보았고 저는 여기서 5분 동안 고민을 하다 전화 부스를 나와 대기 중인 동기들 모아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너무 화가 나서 헬프콜에 전화를 할 거다. 너희들도 욕먹고 당한 게 억울하지 않냐? 라고 하자 동기들은 잠깐 고민하더니 우리는 무조건 네 편을 들어준다. 동기 좋아요 하면서 암묵적 동의를 하더군요. 각자 사정들은 다르지만 억울하게 휴가 3일을 잘리니 저희의 마음이 안 같을 수가 없었습니다. 참고로 중대장이 휴가 3일을 자르겠다고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3일, 군인한테 3일? 그렇게 저는 헬프콜에 전화를 했습니다. 어떤 여성분이 친절하게 묻더니 그동안 야수교에 있었던 이야기를 다 꺼내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인의를 저버린 조교들과 야수교를 나갈 의향도 없는데 휴가를 자르겠다던 중대장, PX를 가다 자기들끼리 떠드는데 난데없이 저한테 경례를 안 하냐며 쿠사리를 주던 여자 부사관들 가지가지 합니다. 연야수교 3야수 지금은 안 그러겠지 등등 거의 열변을 토해 쉴 새 없이 말하니 울컥해서 눈물이 나더군요. 통화를 하던 여성분은 심각한 목소리로 내일 바로 움직일 테니 몸 잘 추스리라고 다독여 주었습니다. 그렇게 아침 일과가 시작되고 1시간이 지나자 헌병대차 3대가 오더니 중사 2명과 소령 1명이 내려서 저를 찾더군요. 그렇게 상담실에서 어제 나눴던 대화를 그대로 전하게 되었고 육하 원칙으로 자세히
자세히 꼼꼼하게 적었습니다. 무엇보다 사과를 받고 싶었던 건 제가 아니라 저희 어머니에게 사과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했더니 소령분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야 이거 사람 새끼들은 아니네 라며 생활조교 전원 운동장으로 소집, 소식을 들은 중대장도 소집, 3야수교에 있던 여자 부사관들도 전원 소집 여자 부사관들을 가리키며 소령님이 누구냐 라며 말하셨는데 저는 당연스럽게 저에게 쿠사리를 좀 부사관 2명을 콕 집었습니다. 생활조교 전원과 중대장 그리고 여자 부사관들 둘은 사색이 되어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종합적인 이야기를 바탕으로 마지막으로 저희 어머니에게 전화를 건 조교는 만창을 갖고 14박 15일 조교직에서 잘리게 되었습니다. 앞서 중대장과 여자 부사관 둘도 징계를 받았고 생활조교 대부분이 완전군장과 함께 당시 저희에게 욕을 하던 조교들은 싹 다 잘려버리고 맙니다. 다행히 어머니는 사과 전화를 받으시고 후에 저와 대기조 동기들은 한 발 앞서 야수교를 나와 자례를 배치받았습니다. 이후 대형차를 모는 동기에게 듣기에 야수교에 소원 수리함이 생겼고 교육대장까지 와서 다시는 불상사가 없기를 바란다며 교육생들에게 사과를 했다고 하더군요. 지금은 모르겠지만 야수교 생활조교는 너무 진짜 개판이라 한 소리 제대로 하고 싶었습니다. 항상 무탈하시고 저처럼 마음과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들에게 너무 참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며 오늘 마치겠습니다. 이 강산은 내가 지키노라.